보증금에서 300만 원 빼고 반환해줄게요. 곰팡이가 생겨서 도배, 장판 싹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세입자는 건물의 노후, 결로 때문에 생긴 곰팡이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환기를 안 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 서로 억울하다고만 합니다. 결국 계약 만기가 되어 소송까지 번지는 경우 생각보다 많죠. 게다가 살면서 수많은 수리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도대체 어디까지 건물주가 해줘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정말 솔로몬 같은 판결이 필요하죠. 법적으로 다룬 변호사님 영상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개사로서 수많은 계약 현장을 지켜봤고 다가구 건물주로서 분쟁도 직접 겪었습니다. 법은 법이고 현장은 현실입니다. 이 영상에선 실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특약을 넣는 방법, 보증금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보증금 공제 문제나 수리 비용 문제 겪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표 보시죠. 어떠신가요? 시설 구조 문제네 집주인 즉 임대인 부담입니다. 생활관리 문제네 세입자 부담입니다. 사실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런데 왜 일어날까요? 파손 수리를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의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고 분쟁이 생길 만한 부분에 대해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곰팡이 문제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살짝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보통 성인이 초등학생보다 힘이 세다라는 말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꼭 요즘 애들은 헬스도 하고 키도 커서 성인보다 힘이 더 센 경우도 있다며 예외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 영상 그만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곰팡이 사진입니다. 곰팡이가 핀 형태가 좀 다르죠. 곰팡이가 피는 원인은 무조건 한 가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중개사로서 같은 집을 여러 번 임대 계약해보고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얻은 팁입니다. 곰팡이가 약간 띠처럼 생겼다? 그러면 결로 문제, 즉 건물의 구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꽃을 피듯이 군데군데 퍼져 있으면 환기 부족 등 세입자의 관리 부족 원인이 큽니다. 이 사진은 어떤가요? 네, 이건 세입자도 인정했습니다. 창문 근처라 결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비 오는 날 창문을 열어놔서 도배가 젖었고 방치를 하고 문을 닫아놓아 생긴 곰팡이, 즉 관리 부족에 의해 생긴 곰팡이입니다. 옷장 뒤에 생긴 곰팡이입니다. 퍼져 있죠? 장롱은 뒷면이 보통 건조하기 때문에 벽에 띄워서 옷장을 놓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관리 부족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문 근처 곰팡이는요. 샤워 후에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문을 열어놔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즉 세입자 관리 부족에 의해서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곰팡이에 물자국이 동반되었으면 누술 가능성이 있으니 이건 구조 문제로 건물주가 바로 해결해 줘야 합니다. 이건 오픈 사진인데요. 이 사진 어떠세요? 이건 결로 문제와 관리 문제 두 개 다 원인인 정말 환상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중개하는 저도 참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제 건물에서 겪은 일입니다. 같은 임대 공간인데 한 번도 곰팡이가 생긴 적이 없어서 도배 장판도 2년마다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있는 신혼부부가 들어오면서 곰팡이 천지로 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신생아 건강 때문에 곰팡이가 있는 집안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계약 전에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확인차 들어갔죠.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은요. 젖병 소독을 하고 있는 부엌 쪽의 곰팡이, 그리고 가습기 빵빵하게 틀어놓은 방에 핀 곰팡이.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일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띠처럼 생긴 곰팡이, 건물 결로 가능성 높음, 군데군데 퍼진 곰팡이, 세입자 환기 부족이 큼, 창문 근처 물자국 동반 곰팡이, 세입자 부주의가 큼, 벽에 물자국 동반 곰팡이, 누수 가능성 큼.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판단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고 결로 문제인 것 같으면 임대인분은 미리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요. 관리 문제인 것 같으면 세입자분은 어서 창문을 여시고 가습기 사용을 줄이셔야 합니다. 상식선에서 이렇게 해결되면 너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만약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곰팡이 사진으로 법적인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 세입자는 건물 결로 노후 문제라고 주장할 것이고 임대인은 세입자 관리 잘못이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서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만큼 많이 기록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환기, 청소, 노력의 증거를 남겨야겠죠. 창문 개방, 제습기 사용 능력.
건물주는 결로 노후 문제를 미리 고지를 했고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수선에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이행을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즉 곰팡이 예방은 건물주가, 관리 증빙은 세입자가 해야 합니다. 자, 머리 아픈 곰팡이 분쟁 애초부터 90% 줄이는 방법 3가지입니다. 특히 곰팡이 생기면 임차인들 빠져나가고 건물주분들은 공실지옥에 빠질 수 있으니 메모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예방과 사진 및 동영상 찍어놓기, 그리고 특약입니다. 첫 번째 사전 예방은요, 결로가 생길 것 같은 곳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건물주가요. 바로 뒤편이 외벽인 곳은 전문가를 통해서 단열재 시공, 석고보드 시공 등을 하고요. 보통 임대 공간에는 합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크 벽지를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합지, 아무래도 물을 머금고 습기에 약해서 곰팡이가 잘 핍니다. 실크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방수성이 뛰어나 곰팡이 오염이 덜하죠. 네, 비싼 건 압니다. 저도 알죠. 하지만 분쟁이 생겨서 흰머리 빨리 생기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베란다는 방수 작업과 균열 보수를 하고 탄성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곰팡이 탄성 페인트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건물주가 유지 보수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사진을 건물주분들이 남겨놔야 합니다. 두 번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사진과 동영상을 정말 꼼꼼히 찍어놔야 합니다. 이건 곰팡이 분쟁만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수리 문제에 있어서도 대부분을 해결해주는 정말 키포인트입니다. 세입자도 찍고 건물주도 찍고 서로 교환을 하거나 중개사에게 부탁해서 꼼꼼히 찍어서 양쪽에 전달하면 됩니다. 경첩부터 타일, 독이 깨진 부분이 없는지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좋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계약정 특약 사항입니다. 이건 중개사의 실력도 중요합니다. 특약에는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확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복구의 범위가 정확해야 하고, 세 번째, 단순히 금지만 있는 게 아닌 위약금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역시 곰팡이 분쟁뿐만 아니라 다른 분쟁 해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도배나 장판은 세입자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교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특약에 계약 만기 시 교체, 수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으면 세입자의 부주의가 없더라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정확한 상황이라 함은 구체적인 예시를 적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에 의한 끓김, 오염 훼손이라든지 흡연 등 원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명시하는 겁니다. 저는 중개사이다 보니 최대한 케이스를 많이 적어둡니다. 그리고 건물주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로의 원인을 예방했고 분쟁 자체를 원치 않는다면 계약 시 충분히 설명하고 곰팡이가 생길 시 임차인이 도배, 장판, 페인트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적어도 됩니다. 신축일 때 유용하죠. 물론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을 리스크가 있죠. 선택사항입니다. 두 번째, 복구의 범위가 정확해야 합니다. 사실 오염된 부분만 도배를 하기도 어렵고 만약 그 부분만 도배하면 참 방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러면 세입자 과실로 오염 시 도배는 그 방 전체를 하며 합지가 아닌 실크 벽지라면 실크 벽지, 즉 같은 컨디션으로 도배를 해야 한다라고 정확히 복구 범위와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금지만 적는 게 아닌 위약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 금지만 적으면 안 되죠. 내부에서 흡연 적발 시 도배 장판 교체 비용, 가전제품 청소 비용, 집세입자를 바로 구하지 못한 월세 기회 비용 등 위약금 금액을 정확히 적어놔야 합니다. 이건 2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오염을 수습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다툼이 줄어들고 그냥 금지했을 때보다 실무 경험상 조금 더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분쟁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선의 의무는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생활기스, 자연적 마모나 변색은 건물주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 구조, 설비 문제라도 세입자의 고의 및 과실이 있으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완동물 때문에 몰딩, 도배 장판이 손상이 되거나 방 안의 냄새가 심하다면, 흡연으로 인해 도배가 변색되었고 임대 공간에 냄새가 배었다면, 못질을 했거나 도배가 뜯겼다면, 장기간 임대 공간을 비워놔서 생긴 문제. 예를 들어 한겨울 보일러 전원을 꺼놓거나 전원선을 뽑아놔서 동파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면, 무거운 것을 떨어뜨리거나 부딪혀서 타일이 깨졌다면, 무거운 것을 올려두면 안 되는 선반에 물건을 올려놔 파손이 되었다면, 이 예시는 관리 부주의로 생긴 문제여서 세입자가 수리 부담을 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또 다양한 사례에서 법적인 소송으로 가긴 어렵고 그 전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문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건물주는 장기간 공실 리스크를 겪게 됩니다. 공실이 지속되면 건물 가격 수억 내려가는 것 일도 아니죠. 이 손해 건물주가 오로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이런 일 겪으시면 안 되겠죠? 특약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추가로 임대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동가열애 중이었습니다.